네, 오늘은 목요일의 시조새 이명록, 임선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끼룩끼룩 이명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끼루룩 임성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은 내 보험금 왜 안 주나요? 보험증권 분석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뭔가 이 앞쪽에 붙은 내 보험금 왜 안 주나요? 이거는 사연자분의 말인 것 같고 뭔가 뒤에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아서 치료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가정경제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네. 예, 그러려면 우리가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오늘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한 달에 보험료를 35만 원씩 15년 동안 납부하고도 남편분께서 최근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은 아주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보험금을 못 받았다. 사실 뇌경색이 그렇게 희귀 질환은 아니잖아요. 보험을 언급할 때 우리가 항상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험료를 한 달에 35만 원씩이나 납부하셨는데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았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상담하는 내내 사연자분은 너무 화가 나서 분통이 터진다며 눈물을 좀 흘리셨거든요. 매달 35만 원씩 무려 15년을 꼬박꼬박 납부했는데 보험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남편분이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 치명적인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다른 상품을 선택하셨다면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가족들의 보험을 꼼꼼히 들여다봤더라면. 저는 상담하는 내내 그 말이 오랫도록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우리 동기분들도 하루라도 빨리 보험을 왜 점검해야 하는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께서 조금만 일찍 가족들의 보험 증권을 확인을 하셨더라면 보험금으로 5천만 원을 받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보험 증권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해 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중에 자주 말씀을 드리죠.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돈키호테 하는 요 시간 동안에 한번 점검을 해 보셔라. 그리고 혼자서 점검이 어려우면 12시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저희에게 상담 신청하시고 꼭 증권을 확인해 봐라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또 이유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동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끝까지 설명 들어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하신 사연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직장에 다니는 여성입니다. 올 2월에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수술 후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은 직장 생활까지는 어려워 병가를 내고 치료에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남편 이름으로 가입해 놓은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그걸로 치료비와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분의 경우에는 약관에 명시된 상태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이 가입한 상품에 뇌질환의 보장 내용이 중대한 뇌졸중으로 되어 있어서 못 받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작년에 보험을 다시 점검받아 볼까 했는데 남편이 반대해서 못 받았던 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네요.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은 보험으로 가입했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저희가 앞서 살짝 살펴봤지만 한 달에 보험료를 35만 원씩이나 냈지만 남편분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으셨습니다. 정말 속상한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고 저도 화가 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런 상황이 왔다면 네.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아, 네. 속상하고 사연자님께서도 계속 상담하는 내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었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사연자님께서 저희 방송을 듣고 가족분들의 보험을 한번 점검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대요. 네. 그래서 남편분한테 우리도 한번 보험 점검을 받아보자, 분석을 좀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분께서 지인, 친구분한테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내 친구가 잘 가입해줬겠지, 그냥 믿고 가는 거지 뭘 또 증권 분석을 해보려고 하냐, 네. 이렇게 하면서 반대로 화를 내신 거예요.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상담을 받지 못한 상황이 남편분께서도 지금 가장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러니까 몸도 안 좋으신데 괜히 자책으로 더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닐까 또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사실 뭐 상담하시다 보면 실제 이런 경우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보험을 점검을 받고 더 좋게 바꾸고 싶은데 특히 지인분들한테 가입한 경우에는 괜히 미안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뭐 얼만큼 더 이득 보자고 괜히 관계 불편하게 하냐 이러신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런 케이스들이 많고요. 실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보험을 특히 지인,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좋은 상품으로 잘 가입을 해줬겠지 하고 믿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할 때 전혀 받지 못하거나 기대보다 훨씬 적게 받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쯤은 가족들이 가입한 보험을 꼭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내가 낸 보험료가 진짜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인지 그것만이라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관계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미래와 가정 경제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바꾸셔라, 뭐 그만둬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을 점검을 받아 보셔라.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하겠네요, 저희가. 맞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작년에 그 남편분께서 아내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험 분석만 받아보셨다라면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게 굉장히 다들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보험 분석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만약에 해결을 하셨다면 어떤 상황으로 바뀌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월 보험료는 35만 원에서 25만 원대로 조정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1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 또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시게 됐으면 보험금으로 5천만 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납입면제 특약을 추가하셨다면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고 나머지 특약들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연 10%를 주는 국채에다가 만약에 운용을 하게 된다라면 또 이자까지 매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아마 일석이조의 상황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연자분이 이제 정말 보험 점검을 작년에 생각하셨을 때 바로 받으셨다면 리모델링을 하셨다라면 보험금을 받고 가정 경제에 뭐 좀 충격을 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래서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죠. 보험 증권 분석을 꼭 받아보시라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 증권 분석 꼭 받아보기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얼마나 강조를 하셨으면 약간 음이탈처럼 됐어요. 근데 정말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 증권 분석 꼭 받아보시라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연자분 남편께서는 대체 어떤 보험을 갖고 계셨기에 월 35만 원이나 내면서도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뇌졸중, 뇌경색이라고 하셨죠? 보장을 못 받으셨을까요? 네, 남편분께서는 15년 전 한 생명보험사의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매달 납부한 보험료만 무려 35만 원, 20년 납입 조건이라 총 납입 금액이 8,400만 원에 달했는데요. 주계약으로는 사망보험금 1억 원, 그리고 특약으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문제는 남편분이 뇌경색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하셨지만 진단비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가입하신 보험이 CI 종신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은 나누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제 잘 모르는 동키분들을 위해서 이 CI 보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CI 보험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네.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했을 시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에서 일정 비율만큼 먼저 선지급을 해주는 상품이에요.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종신보험은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주는 상품인데 CI 보험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먼저 사망보험금에서 일정 비율을 주니까 우리가 CI 보험이 더 낫지 않은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CI 보험에서 가지고 있는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I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꼭 체크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최초 1회만 지급한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에는 여러 가지 보장 특약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각각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빨리 걸리는 항목에 대해서만 먼저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게 첫 번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뇌졸중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최초 1회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질병 중에 무엇이든 처음 발병하는 것만 보장을 1회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번 보상되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신데 네. 한 번만 보상이 됩니다. 한 번만 선지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안타까운 점은 보장받기가 너무 까다로운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사연자분 남편분도 진단비를 하나도 받을 수 없었던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뇌졸중 진단비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진단을 받고 약관에 명시된 질병 코드만 해당되면 진단비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의나 또는 주치의가 당신 뇌졸중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리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중은 전혀 다릅니다. 약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중대한 뇌졸중이란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또는 뇌경색이 발생한 뒤 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 진단만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영구적인 결손에서 이 영구적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완치가 되면은 못 받는다라는 얘기인가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네. 맞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영구적으로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장애의 정도가 특정 기준 이상일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거든요. 약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애 분류표상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에 제한이 생기고 그 지급률이 25% 이상일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단순히 병이 생겼다고 해서 보장받는 게 아니라 병 이후에도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태에서만 더욱 보장이 가능한데 이 25%의 기준이 쉽게 얘기해서 누워서 수시간호를 받아야 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상태요? 누워서 평생 수시간호를 받아야 되는 상태. 그 정도면은 너무 보험금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너무 심각한 상태까지 가야지 보험금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사연자님 남편분이 보험금을 못 받게 된 계기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금을 못 받는데 조금 더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도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25% 이상의 장애까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25% 이상의 장애가 그렇죠. 영구적으로 남아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5% 이상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우리 동키님들이 가늠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서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으로 영양을 공급할 때가 장애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 굉장히 심한 게 한 80%인가요? 아, 네, 대부분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저희도. 네네. 네, 왜냐하면 음식을 식사를 할 수 없어서 튜브나 경정맥에다가 수액을 맞아서 영양을 공급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상태도. 어, 예,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가 25% 이상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보험금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 받으신 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또 특약으로 뇌출혈 특약을 넣어 놓으셨어요. 2천만 원을. 특약도 넣어 예. 놓으셨어요? 근데 또 네. 뇌출혈은 뇌경색을 보장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5천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을 보장을 못 받게 되신 거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보험 분석 증권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CI 보험에서 보장해서 5천만 원, 또 뇌출혈 특약에서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을 못 받으셨다. 물론 이제 사실 정말 돈보다는 사람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고, 사연자분의 남편께서 그래도 잘 수술 마치시고 재활도 하고 이제 곧 일상으로도 돌아가실 수 있다고 했으니 다행이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정말 병원비도 그렇고 가정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타격이실 텐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대로 그냥 잘못된 걸 알면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도 현재 남편분께서 질병에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을 새로 리모델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상품은 유지하기로 하셨고요. 하지만 한 달 보험료 부담이 커서 좀 고민이 크셨는데 결국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1억 원에서 6,500만 원으로 감액하셨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환급금을 활용해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를 완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망보험금은 줄어들지만 나머지 특약들은 80세까지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녀분들도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녀분들의 보험은 좀 어땠나요? 맞아요. 자녀분들께서도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15년 전에 CI 보험에 각각 13만 원, 17만 원씩 가입돼 있었습니다. 사실 CI 보험은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 편이 좀 더 나았겠지만 이미 15년간 유지된 상태라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절반으로 감액하고요. 그 환급금으로 국채에 일시금으로 가입을 해 그 이자로 앞으로의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소득에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요. 5년 후 보험료 납부가 완료되면 매년 이자로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CI 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덩어리가 큰 보험이어서 뭔가 내가 지금 변경을 하거나 그만두면은 지금까지 게 너무 억울해서 나는 그냥 손 안 대고 억울하지만 계속 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네, 사망보험금 같은 것도 줄이고 남은 돈으로 정말 이자로 보험료도 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녀들 보장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손해보험사의 건강종합보험으로 보완하는 것을 추천드렸고요. 납입 기간은 25년 납, 보장 기간은 100세 만기로 해가지고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여기에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2천만 원. 이렇게 되면 암에 발병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5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요. 요즘은 또 비급여 치료인 표적항암 약물 치료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7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특약을 구성했고, 여기에 암 주요 치료 특약까지 1천만 원을 넣어서 암 보장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빵빵하게 채워드렸고요. 그다음에 뇌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뇌질환 또한 준비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뇌질환 진단비, 여기에 수술비, 그다음에 혈전 용해제 치료비, 그다음에 뇌질환 주요 치료비 특약까지 추가해서 뇌질환으로 인해서 진단받고 수술하거나 용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최대 7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보완을 해드렸고, 여기에 심장질환까지도 보장을 가장 넓게 보완을 해드렸더니 월 보험료가 14만 원대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로 보완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은 미래의 보장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전문가님들이 점검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주시면 보장은 넓히고 보험료는 줄이거나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보장 넣어주신 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이런 건 요즘에 워낙 자주 듣는 용어다 보니까 우리 동키분들도 나 보험에 당연히 나 최근에 가입했으니까 있겠지? 특이하게 비슷한 게 있었어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보시면 그 특약조차도 보장 범위가 좁거나 혹은 금액이 굉장히 작게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마치 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뭐 저희가 이렇게 그래도 조금 어두운 내용이지만 또 오전 시간이고 점심 시간이 다가오니까 전문가님들과 그래도 이렇게 또 힘을 내서 유쾌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지만 참 사연자분의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다행히 남편분의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후유증이 없으시니까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보험은 이제 잘 효율적으로 구성을 또 리모델링을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 건강 관리 더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명록, 임선규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도움되는 내용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끼룩끼룩 이명록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임성규였습니다.